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고향을 찾은 시민들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웃음꽃을 피웠는데요. 명절을 하루 앞둔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광주 양동시장. 추석 차례상에 올릴 송편과 한과를 삽니다. 더물어주는 송편은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심입니다. 저기도 맛있는 거 좀 서비스로 좀 넣어주세요. 철판 위에선 계란물을 묻힌 산적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상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손주 생각에 조기를 한가득 샀습니다. 우리 손지가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실고치 넣어갖고 깨소금 넣어서 이렇게 쪄서 주면 좋아하게. 추석 대목을 맞은 양동시장도 오랜만에 시장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가족들을 만난 시민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를 찾은 손녀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갈비 먹고 싶어요. 바쁜 자녀를 대신해 서울로 올라가는 어르신들도 보입니다. 양손 가득 딸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기도 사고 또 송편 그것도 조금 사고 아이 고생스럽지가 않네요. 애들 먹이려고 생각하니까. 추석 명절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조금 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 전남 하루 평균 교통량을 40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추석 명절 귀성길은 이번 주 일요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 기준으로는 6시간 10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귀경길에는 광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9시 10분 시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보름달은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추석 당일 달이 뜨는 시각은 광주는 저녁 6시 15분, 목포 6시 17분, 여수 6시 12분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닷새나 되는 이번 추석 연휴에 혹시나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시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는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이번 추석에도 휴진 없이 응급진료반을 구성해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못 받아서 걱정이 되고 어찌됐든 어떤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그거에 제일 우려스러워. 광주시는 추석 연휴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최대한 분산시키는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경증 환자를 2차 종합병원으로 유도해 3차 대학병원의 응급실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추석 연휴 24시간 운영되는 2차 종합병원은 24곳, 전남대, 조선대 병원이 있는 동구를 제외하고 서구 5곳, 남구 4곳, 북구 6곳, 광산구 9곳에서 운영됩니다. 특히 심야 시간 소아 환자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2곳도 매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의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 1,030여 곳을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19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 병원을 지정해 대응합니다. 24시간 응급진료 유지를 위해서 21개 응급의료기관별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서 매일 응급실 상황이 잘 파악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38개의 응급의료기관과 7개의 응급의료시설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22개 시군 단위의 병원 1,540곳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리 비상약을 챙기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안내에 따라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장에 통증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죠. 응급실이나 문을 열고 있는 2차 병원으로 가면 거기서 경중증을 구별해 드립니다. 추석 연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누리집,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응급실 이송 과정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던 심정지 대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조선대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살 여학생이 어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학생은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 또래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쓰러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직선거리 100m 앞에 있는 조선대 응급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차로 5분 거리인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학생을 옮겼고 의료진은 치료를 계속해왔습니다. 조선대에서 연수를 받던 중 낙뢰를 맞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현직 교사가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서석고 교사인 김관행 씨가 낙뢰를 맞아 이송 직후부터 진행된 응급치료의 효과로 의식과 기력을 되찾았고 입원 10일 만에 몸 상태가 돌아와 지난 2일 퇴원했습니다. 김 씨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남대병원에 병원 발전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광주 문화방송이 귀성객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우리 고향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기획보도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곡성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의료가 열악해서 지역을 떠나는 이들을 그나마 붙잡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소학과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에 사는 노민정 씨가 4살 자녀를 데리고 소아과 진료실에 찾았습니다. 아이가 요 며칠 기침 등 감기 증상을 보여섭니다. 요거는 제가 약을 항생제 포함해가지고 5일분을 드릴게요. 전에는 아이가 아프면 차로 왕복 1시간 반을 이동해 광주까지 나가야 했는데 이제 한결 편해졌습니다. 1960년 전문의 제도 이후 곡성에 소아과가 한 곳도 없었는데 지난달 말에 새로 생긴 겁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니까 반차를 쓰거나 시간을 내서 가야 돼가지고 이제 동네에도 멀리 가지 않고 아이 병원을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곡성군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이곳 옥과보건지소에서 소아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소아과 병원 의사가 출장 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곡성 진료가 없는 날엔 광주병원에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록을 연계해 두었습니다. 예산은 고향사랑 기부제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특정 기부제를 열었는데 약 700명이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곡성의 15살 미만 인구는 약 1,800명으로 앞으로는 소아과에 상주할 의사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선생님을 데리고 온다면 그 일본에서의 사례와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또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최근 곡성과 영암이 기부금으로 소아과 진료 공백을 메꾸고 있지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문제인 겁니다. 또 담양과 신안은 여전히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없고 산부인과 등까지 고려하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자체가 급격한 지역 소멸을 체감하며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등의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옛부터 쌀이 많이 나던 한평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 절구로 직접 찌어 만든 떡을 내어놓곤 했는데요. 추억 속 밥알숙 인절미를 직접 되살려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임화자 명인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은은한 쑥향이 피어나는 한평의 한 공방. 재료를 능숙한 손놀림으로 쪄내자 금세 쫄깃한 밥알숙 인절미가 완성됩니다. 쌀알의 형태를 살려 톡톡 씹히는 식감이 특징인데 집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추억의 간식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옛날에는 방학 기계가 없어서 통쌀로 떡을 쳤는데 그때 맛이 어렸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쌀 씹힌 맛. 명인이 되살린 떡의 비법은 가루쌀과 찐쌀이 모두 들어간다는 점. 가루쌀로 쫀득함을 살리고 찐쌀로는 식감을 살렸습니다. 조리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가루쌀을 먼저 찢다가 일정 시간 뒤 찐쌀을 넣고 쌀알 형태의 3분의 1이 남았을 때 비로소 떡이 완성됩니다. 옛부터 쌀이 많이 나던 한평에서 가장 흔하게 먹던 간식인 만큼 추억을 찾는 이들에게는 물론 최근에는 건강식으로도 다양한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식품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밥알이 또 씹히다 보니까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밥알 속 인절미를 복원하기 위해 황금 비율 등을 연구하고 지켜온 시간만 70여 년. 임 씨는 이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남도 음식 명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떡도 너무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도요. 아, 뭐가 입에서 씹힌다. 아이고, 이건 우리 한평살이요. 그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남도 음식을 널리 알리겠다는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광주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 지자체끼리 싸울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답보 상태의 공항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지 광주 MBC 시사용광로에서 짚어봤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강기정 광주시장의 함흥차사 발언에 대해 전남도가 반발하면서 다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반대가 거센 무안군을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주장대로 아무런 전제 없이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먼저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저는 민간공항을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전제 없이요. 받아야 할 당사자의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 없이 광주공항의 국내선만 무안공항으로 줬다가 결국은 무안군민 좋은 일만 시키고 광주 시민들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공항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때 민간공항을 먼저 보내고 군공항은 차차 이전하는 것,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 자치단체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시설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남도가 3조, 우리가 1조 플러스 알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주체입니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정부 계획에 그걸 담아야 됩니다. 추석 연휴 광주 전남 지역 밥상머리에 오를 최대 의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공항 이전 관련 토론은 이번 주 일요일 오전 광주 MBC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장이 전라남도에 대해 함흥차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전남도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전라남도가 무안군민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은 함흥차사 발언으로 전남지사와 전남도 공직자, 전남도민 전체를 비하했다며 즉시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장은 군공항 문제 해결 당사자로서 무안군민을 설득하고 전남도민께 진심 어린 호소를 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오후 광주 송정역을 찾아 귀성객들의 안전한 여행과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